단식 중에 단백질 파우더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단백질은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러브에코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단백질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음식을 단식 중에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봤더니 단백질을 먹으면 또 포도당 신생 합성이라고 해서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포도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혈당을 높일 수 있고 또 인슐린 분비를 해서 살찔 수 있다. 그리고 단백질도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단식 중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골국과 같이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장기 단식 중에는 먹어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또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단백질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도 단백질은 단식을 깰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단식 중에 단백질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때도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포도당 신생합성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당으로 변해서 좋지 않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벤자민 빅맨이라는 박사님의 연구 결과인데요.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이 박사님 주장에 따르면 식사 전에 현재 본인의 인슐린 농도에 따라서 단백질이 인슐린을 분비시킬 수도 있고 분비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몸에 중요한 두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요. 먼저 인슐린은 동화작용, 우리 몸에 저장을 하는 플러스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분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또 지방으로 저장도 하죠. 근육 합성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글루카곤은 이화작용, 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태워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즉 우리가 체중 감량을 원하면 글루카곤이 활성화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체중 증량을 위해서는 인슐린이 더 우세한 환경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럼 한번 연구 결과를 살펴볼게요. 일반 식이를 하는 분들의 인슐린 대 글루카곤 비율이 4대 1이었고 비교적 인슐린이 더 높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는 분들은 1.3대 1,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식을 24시간 이상 한 분들은 인슐린이 0.8대 1로 글루카곤이 더 우세한 상황이죠. 즉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적극적으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룹에게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을 때 사실 이 비율이 스테이크로 비유하자면 큰 한 덩이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 섭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식이를 하는 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는 인슐린 대 글루카곤 비율이 70대 1로 늘었습니다. 거의 17.5배가 늘은 거죠. 즉 일반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했을 경우, 또는 현재 인슐린이 많이 분비된 상황에서 단백질을 섭취했을 경우 엄청나게 그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탄수화물 식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평소에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시는 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는 동일하게 1.3대 1의 비율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에 전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단식을 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24시간 이상 단식을 한 그룹에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 대 글루카곤 비율이 0.5대 1로 글루카곤 분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인슐린이 특별히 떨어진 것은 아니고, 인슐린은 베이스라인이라 그래서 정말 기초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글루카곤 분비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난 것이죠. 즉 같은 단백질 섭취가 식전에 체내의 인슐린 대 글루카곤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장기 단식을 하는 분들이 사골국을 마셔도 인슐린 분비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오히려 체중 감량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글루카곤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또 그 뜻은 반대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 상황에서 고기를 먹게 된다면 인슐린 분비를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기를 드실 때도 고기를 먼저 드시고 나중에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 오전에 단식을 하신다면 처음에 단식을 깨는 식사는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섭취를 하고 저녁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고탄수화물 식사로 첫 식사를 하신다면 혈당이 요동치기 때문에 또 가짜 배고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조금 더 많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식을 깨는 첫 식사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 위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녁에 또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탄수화물은 저녁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몸은 정말로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단식을 하거나 포도당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우리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인 글리코겐이 고갈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작용을 하는데요. 적혈구와 같은 세포들은 꼭 포도당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탄수화물 식단을 한다고 저혈당으로 쓰러지거나 죽지 않는 것이죠.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단식을 해서 글리코겐도 모두 고갈나고 저장된 포도당이 전혀 없을 때 포도당 신생 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순수 단백질, 포도당이 아닌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만약 인슐린 분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우리가 포도당 신생 합성을 해서 몸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인슐린 분비가 되면 우리 혈중에 남아있는 포도당도 다 세포와 지방으로 밀어넣게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된다면 포도당 신생 합성,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작용도 중단됩니다. 결국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저장된 포도당이 많지 않을 경우 이렇게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글루카곤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몸이 너무나도 똑똑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본인의 현재 상태, 예를 들어서 단식을 한 지 얼마나 경과됐을지, 그리고 내 식단이 탄수화물 위주인지 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인지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단식을 좀 길게 했을 때 첫 식사로 단백질 또는 계란을 먹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제가 글루카곤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답은 아니고 결국은 또 하나의 연구 결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다 개개인별로 다르니 본인이 한번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고 알맞은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누르신 다음에 종 모양 누르셔야지 나중에 제가 영상 올리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주변에 이 내용 널리 알려주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건강해집시다.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